봅시다. 우리 450페이지와 관련돼서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자, 등기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기능에 따라 물류. 기능에 따라 물류. 무슨 등기가 있어요? 자, 표제부. 그러면 크게 이제 표제부 등기와 뭐가 있죠? 갖고 월거의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표제부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표시의 등기. 갖고 월거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 그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와 관련돼서 표제부. 자, 그래서 이제 갖고 월거의 등기. 갖고 월거의 등기. 자, 우리가 이제 봐봐요.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강의 들어가면 이제 공무원 행정법 강의를 들어가면 요거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봐봐요. 아버지. 자, 뭐라고 써놨어요? 아버지, 아버님, 아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대상은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야. 뉘앙스. 이 뉘앙스를 자꾸 책을 읽으면서 뉘앙스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뉘앙스는 누가 해결해 줘요? 바로 시간이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제일 하는 게 어떨 때는 아빠, 아빠, 아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아버지, 아버님. 이걸 남발로 하니까 이상하죠, 말이. 그래서 좀 웃기는 거야. 그럼 또 하나는 요거. 자, 그러면 속수어, 추수어 이렇게 있네요. 자, 요 석자가 무슨 석자일까요? 돌석자. 요거는 추자는 가을 추자야. 가을 추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공통점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천수어가 있어. 천수어. 이걸 뭘까요? 생선이. 어자가니까 생선이겠죠. 생선 중에 뭐가요? 이게 조기라는 거예요. 조기. 자, 조기를 석수어, 추수어, 천수어, 조기라고 막 이렇게 남발해서 쓰거든. 근데 자기가 그러면 요거는 빨리 안겨하면 안겨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겨하더라도 이해를 해야죠. 공통점은 고기 어자니까 수어죠. 이게 조기야. 그러면 조기를 이제 머리를 해보면 흰 돌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석수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추석 재래성의 가을 추자에 많이 올라서 추수어라고 그래. 요거 천수어는. 우리 조기를 말릴 때 처가 지붕에 던져서 말린다 해서 천수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봐요. 소통이 된다라는 거야. 소통이 되는. 그러면 요거는 빨리 외울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표제부 등기를 그러면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즉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사실의 등기다. 사실의 등기.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표시 등기. 그러면 어떤 책에는 이제 표제부 등기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사실의 등기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부동산 표시 등기.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럼 표제부는 몇 개예요? 표제부는 또 까먹었다. 또 머릿속에 깍 박지 않네. 표제부는 두 종류가 있네.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자꾸 토지 건물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러면 문제 풀 때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잡아 두셔야 되나. 자,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표제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갖고 얼구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추정력. 요거 이제 응용해봐요. 추가 뭘까요? 추가 추측을 나타내. 추측.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추정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갖고 알고 얼구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가 있네요. 등기필 정보. 그죠? 등기필 정보를 제대로 건지면 뭐예요?
권리정이네. 그럼 표제부하고 권리정은 하등의 관계가 없죠. 그러면 등기필정보란 갖고 올고가 완료돼야 등기필정보야. 그러면 표제부 등기하고 그러면 등기필정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권리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의미가 그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때 배웠던 뭐가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순위 합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에서만 인정돼?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등기는 자 갖고에만 기록한다. OX, X. 그러면 갖고 얼굴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권리의 등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이게 등기법이 왜 어렵느냐 하면 이 틀을 안 잡아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 해? 토지하고 건물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면 또 이제 표제부하고 갖고 얼굴가 있거든. 그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는 권리죠. 그러면 갖고는 소유권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요? X 이렇게라는 거야. 갖고 또는 얼굴. 여기에 요인이 안 붙었죠. 소유권이라면 갖고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면 얼굴거든. 그러니까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그러니까 계속 이걸 잡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우면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 싹 지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기능에 따라 물들어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뭐가 있다? 권리의 등기. 이걸 기억해 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가 거기 교과서 편제로 한다면 뭐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면 이제 출발을 여기 봐봐요. 자꾸 출발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굴, 요거는 표제부의 내용, 갖고의 내용, 얼굴의 내용.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뭐예요?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롭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갖고죠. 그럼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읽어봐요. 처음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입 등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걸 외우더라고.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새세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이렇게 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변경이라는 게 있죠.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이 후발적이,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이렇게 돼. 후발적 이렇게 나와야 돼. 후발적. 범위는 일부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 등기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읽어봐요.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구 변경 등기. 이걸 자꾸 세뇌 교육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자, 경정 등기가 있네.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죠? 원시적 사유가 되는 거야. 원시적 사유. 그러면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범위가 일부라는 거야.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면 저희가 원시적 후발적은 본인이 응용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주소의 변경이에요. 원시적이 후발적이. 후발적. 그러니까 변경 등기네. 변경 등기에서도 주소니까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표제부 변경 등기네.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소의 옥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거죠. 원시적이 후발적이. 원시적.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다? 경정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크게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빌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7, 8월 달에 될 때는 등기의 종류 좀 외우라고 무릎 꿇고 빈다라는 겁니다. 제발 요거라도 좀 해두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읽어봐요. 말소 등기가 있네.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 요거는 뭐예요? 전부 불일치.
자, 이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권리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봐봐요. 자, 갖고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 올거는 권리죠. 권리가 많아요, 사실이 많아요. 권리가 많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늘 출제가 되는 거야. 지문으로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무슨 측면이죠? 권리적. 권리적 측면이니까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항상 권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제3자가 개입된다는 걸 스스로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니까 제3자가 개입되네요. 그러면 제3자가 개입되면 제3자가 피해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제3자에 뭐가 필요해? 승낙서. 그죠? 그러면 승낙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인감증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봐봐요.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죠. 그럼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공동 신청.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석간을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봐봐요. 혼동의 한 말소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소가 포인트죠. 그러면 이게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모른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혼동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자, 혼동의 개념 잡아볼까요? 자, 이거 비롯해 이렇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전세권 설정. 이 사람은 그러면 읽어봐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설정해줬죠.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누구한테 집어왔어요? 이 사람한테 왔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돼. 이 사람은 그러면 세입자는 어때요? 이 사람은 세입자고 이 사람은 주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세입자로서 집 소유할 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타주 점유자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자야 강자야? 약자. 이 사람은 강자. 그러면 약자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안 실어줘야 돼? 줘야죠. 그러면 얘한테는 경매를 하나 주거든. 경매 청구권을 하나 주거든. 그러면 전세권은 읽어봐. 용익물권성도 있고 담보물권성도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로또 복권 38억에 당첨이 됐어. 얘라 모르겠다. 이 집을 사버렸어. 열받아서.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걸 뭐라 그래? 혼동이라.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제 혼동의 한 말소는 어때요?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원래는 요거만 나오면 공동 신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특별한 성격이 이제 발생해서 특별한 사유가. 그래서 혼동의 한 말소, 공동 단독, 공동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봐봐요. 말소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혼동.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말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 혼동을 모르는 거니까 혼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적인 어떤 개념이 안 깔려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동형 말소는 그러면 여기 말이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말소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거든. 그런데 앞에 특수한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혼동형 말소는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 돼.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특수 지역권. 그렇죠.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못 읽어요. 그죠? 자, 특수가 뭐냐? 우리 법학에서 특수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왕따 지역권이야. 왕따 지역권. 그럼 뭐가 왕따인지 그걸 문제 봐야죠. 그러면 지역권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지가 있어요? 요역지와 성역지가 있거든. 요역지와 성역지가 있다는 거야. 요역지는 길을 받아서 줬어. 받아서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가 돼. 이건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이거는 내 거.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히 두 번 들으니까 확실히 다른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무슨 권? 지역권이야. 그런데 지역권 앞에 뭐가 붙었어요? 특수가 붙었거든. 그러면 특수 지역권은 그러면 요역지가 왕따야, 성역지가 왕따야? 요역지가 왕따야, 성역지가 왕따야?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뭐 힘든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남의 토지가 있어요. 남의 토지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마을 주민들이 요 야산을 하나 사서 농협 조합체를 형성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무를 싹 잘라서 여기에다 방목을 합니다. 자, 마을 주민 읽어봐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토네요. 그러면 특수지역, 원래는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와 성역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쭤볼게요. 요역지가 왕따야, 성역지가 왕따야? 여기 그림을 그려놨잖아. 이거는 성역지, 요거는 요역지라는 거예요. 마을 주민이 뭐라는 거예요? 요역지잖아. 근데 마을 주민, 그러면 요역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역지가 없는 게 바로 특수지역권이야. 왕따 지역권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은 인이야. 인. 그러면 무슨 성을 나타내? 단체성을 나타내거든. 단체성. 단체성은 뭐예요? 읽어봐요. 뭐가 될까요? 총류가 되네. 자, 준총류라는 것은 뭐냐? 바로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것을 총유 형태로 하는 거야.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거든. 그러면 무슨 총유다? 준총유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단체성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그러면 자 뭐가 없어요? 요역지가 없어. 그러면 일반 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특수지역권은 뭐 읽어봐요. 인하고 토지를 대상으로 하거든. 그럼 뭐가 없어? 요역지가 없다라. 요역지가 없다라는. 그럼 이제 시험장에 이제 가면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특수지역권은 요역지가 없다. 특수지역권은 성역지가 없다.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요역지가 없다.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단체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으로 연결을 한다면 특수지역권은 뭐예요? 이거는 뭘 나타내죠? 등기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 그럼 여기 봐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봐요. 왕따. 요 민법 시간에 왕따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수강생이 뭐예요? 바로 의자를 박차고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나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수강 원장님 신경 쓰지 마. 저거 수강생들끼리 뭐예요? 왕따를 시켜서 그래서 왕따만 나오면 뭐예요? 열받는다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만 왕따 있는지 아시죠? 중개사도 왕따가 있어. 중개사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통점이 왕따 당한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곱게를 안 해. 읽어봐요. 말이 진짜 많아.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지역권은 그러면 특수라는 단어는 왕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잡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해를 먼저 하라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말서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3자가 개입되면 제3자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전부의 일부에 전부 불일치.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독립해 다닐 수 있죠. 말소 등기는 그래서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변경과 경정은 뭐라는 거예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죠. 그러면 원칙상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제 빠져나갈 거라고. 자, 그러면 또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 멸실. 권리의 사실이 사실적 측면이죠. 그러면 사실적 측면으로서 사실은 표제부 등기죠. 몇 개월? 1개월. 그래서 요거는 객체가 전부 멸실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멸실이라는 겁니다. 전부 멸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라. 그럼 멸실 등기는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 가능하죠.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신청은 가능하죠. 사실적 측면이니까. 멸실 등기는 등기부가 폐쇄돼야 되겠죠. 그래서 폐쇄 등기부랑 연관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말소 회복이 있네. 그러면 단순하지만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29회 때 2.5점짜리거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말소한 걸 또 다시 말소합니까? 그럼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죠.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뭐예요?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소 대상이. 그럼 말소 회복 등기도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죠. 권리죠.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도 늘 또 지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부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 그 다음에 부적법 말소. 이때 부적법은 언제나 부적법 말소가 돼야 됩니다.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돼요. 언제나.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들리는 것은 이게 구분을 안 해놓으니까 들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등기밖에 없다. 기입 등기. 그럼 등기 앞에 기입 등기인지, 등기 앞에 변경 등기인지, 등기 앞에 경정 등기인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등기 하니까 책을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지금부터 급하게 할 거 없어. 기입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새롭다.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럼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사유로서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줘요. 빌어요. 제발 좀 비나이다 천지시민께 비나이다. 우리 형님님들 좀 이 등기의 종류 좀 암기 좀 해달라고 반고히 부탁드립니다. 좀 애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애워둬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 451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세 번째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 방법. 자, 원칙은 무슨 등기? 주등기. 애적으로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걸 크루집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각오에 얼거예요. 각오. 그러면 1 다음에 몇 번? 2번 다음에. 자,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방법.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야. 우리 등기부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만약에 1-1로 가면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등기.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주등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1번 다음이 2번이니까 새로운 번호를 붙여가네. 신등기라는 말을 쓰죠. 그럼 1번 반이 2번이니까 독립등기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주된 등기고 이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종된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늘 시험에 또 출제돼.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 부기등기가 나오지 안 나오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별표 5개. 부기등기는 늘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리다?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리다. 자, 그러면 거기에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자, 예비등기 뭐예요? 예비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야. 통상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다 종국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종국등기. 이 종국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번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가등기거든. 아마 거기 가등기 옆에다 써놨을 거예요. 가등기 탁 치면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렇게 써놔. 자기가 써놨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수업 빼놓고 써놓으니까 언제 써놨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봐봐요. 그러면 전국 등기 봐봐요. 전국 등기를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무슨 등기를 골라라? 가등기. 가등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별표가 뭐예요? 무한대야. 가등기. 그러니까 물권법 가등기에서 골칫덩어리거든. 우리 가등기는 올해 2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등기법에서는. 그러니까 가등기는 우리 아주 중요해. 가등기는. 그러니까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이렇게 우리가 잡고요. 자, 2개를 더 추가했죠. 뭐예요? 대상은 이제 객체에 따른 분류.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어요? 자, 토지하고 건물. 그러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자, 이번에는 개시에 따른 분리. 개시. 자, 개시. 당사자 개시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
관공서 개시했다. 촉탁. 자, 등기관이 개시해줬다. 직권. 자, 법원이 이의 신청이 붙었다.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신청과 촉탁은 뭐예요? 원칙이고 직권과 명령은 예의적 측면이거든. 그래서 요 직권 등기는 늘 우리가 속썩이는 애야. 요거 속썩이는 애거든. 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기능,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내용, 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등기. 방법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효력은 전국 등기와 가등기. 자, 토지 대상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이원화돼 있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뭐가 붙어야 돼? 꼬리표가 이 신청이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잘 들어가는지 봅시다. 허락지가 하천부지화 된 거죠. 누가 하죠? 지적서관청, 세자로 건치면 관공서 읽어봐요. 촉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등기법은 이제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등기법은.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사유자재로 회복이 안 되니까 이제 수업을 가면서 뭐예요? 강제적으로 수업을 가면서 우리가 숙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실. 요거 뭐 모르면 그냥 오늘 계속 암기할 때까지 집에 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집에 보내면 뭐예요? 집에 가서 애워올게요. 천만의 말씀. 28년을 속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8년을 속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딱 넘겨서 오늘 이제 드디어 452페이지 여기 할 차례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452페이지 보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뭐죠? 등기할 사항이네.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등기할 사항인 거. 그러면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자, 거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나올 거예요. 자, 개념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봐봐요.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 그럼 거기에다 좀 써요. 실체법은 대표적으로 민법이에요. 자, 절차법은 뭘까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이야. 자, 민법하고 뭐예요? 민법하고 등기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기만 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제가 항상 여기 뭐예요? 자동차. 고인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동차. 자, 여기 이제 자동차인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차체. 요 바퀴가 뭐예요? 바퀴. 이게 바퀴죠. 요 차체가 바로 민법, 실체법이라는 거예요. 요 바퀴가 뭐예요? 등기법이야. 등기법이 있어야 민법이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하나 써요. 이게 목적이야. 목적. 그렇죠. 목적. 요게 뭐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념이 나왔네. 실체법의 수단이 절차법이고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무슨 법? 민법.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실체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항상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실체 동그라미 있잖아요. 실체라는 것은 항상 내용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내용. 자, 절차라는 것은 뭘까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앞으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라는 것은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민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을 해석하는 거거든. 법률행위 내용.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이제 개념이 나오네요.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절차법상인 등기사항은 뭘까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항. 차이점이 나오죠.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요 필요하고 로자를 쳐봐요. 그러면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야. 요하는 사항, 요하는 사항. 자, 여기는 뭐래요? 등기를 뭐 읽어봐요. 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봐봐요. 우리 이제 박우서 교수님이 이거 한번 읽어볼래? 영어는 must. 발음이 안 좋아요. must. 이거는 뭐예요? can. 그렇죠. 할 수 있는 사항. 요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거 이야기했더니 배꼽 잡더라고요. 자, PF를 이야기했더니 발음이 PF가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발음 안 좋다고 막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지금 문제는 자, 건설기업자가 지금 도산하는, 건설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이 PF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땅 짓고 헤엄치기였거든. 이게 돈을 구워가지고 돈을 자꾸 불리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중소기업이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기업자들이. 그래서 뭐 PF 그랬더니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발음 많이 좋아진 거예요. 발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영어 발음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죠. 그러면 이제 민법으로 가야 돼. 민법. 등기를 필요하는 사항 써요. 자, 186조. 법률행위와 물권변동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여기 이제 요번에 이제 논란거리가 된 게 복수정답이 된 게 이게 점유취득시효거든. 자, 써요. 두 개를 꼭 암기를 해놔야 돼.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야? 취득하려면 등기해줘야 돼.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자 245조 1항의 취득 등기야. 등기해야 뭐예요? 물권 변동이 발생하거든. 소유권을 취득.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요 의미가 복수정답으로 민법에서 복수정답이 된 거거든.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야기 봐봐요. 자, 나머지는 이해를 하라고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이게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이게 등록교야. 등록교. 지적의 3요소는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등록교가. 그러니까 토지를 지적 공부를 보면 등록한다고 이야기하거든. 이게 등록교예요. 등록교. 여기 봐봐요. 자, 견우 여자의 남자예요. 남자죠.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징여. 그렇죠. 징여는 여자죠.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님이 열받았다고 그래서요. 열받았어요. 견우와 징여는 맨날 365일 연애질만 하고 다녀. 연애질만. 옥황상제가 노해가지고 요거 며칠? 364일 너 소만 키워. 너는 365일 뭐다 4일 동안 뭐다 배나자. 그러면 견우와 징여를 딱 한 번 만나게 해줄게. 뭐예요? 오작교. 오작교에서 딱 만나게. 오작교. 오자가 무슨 오자? 까마귀 오자. 그래서 까마귀를 상징으로 하는 도시가 있어. 뭘까요? 구미. 구미에는 뭐가 있다? 금오산. 이렇게 있어요. 금오산. 오자가 까마귀 오자거든. 오작교예요. 오작교. 그렇죠. 오작교. 자, 그러면 올해는 무슨 띠? 올해는 호랑이 띠죠. 범띠. 내년에는 토끼띠. 금은 토끼띠야. 자, 금은 토끼띠지만 어때요? 속은 희어요. 겉만 희어요. 겉은 안 희어요. 그러니까 금은 블랙 레비트야. 무슨 오늘은 영어를 초점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금은 토끼띠가 됩니다. 금은 토끼. 자, 내년에는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발상에 토끼는 뭐야 아시겠죠? 번식력이 강해야 안 강해? 강하죠. 그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그거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토끼 생각하니까 뭐예요? 되게 웃기네요. 자, 그래서 토끼.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하시라는 거야. 내년에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견우와 직녀를 만날 때 뭐예요? 오작교네요. 그 오작교가 만나게 하고. 이거 무슨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거든. 그래서 등기의 역할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등기교야.
원래 의사 표시가 있어요. 186조거든. 그러면 취득시효란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그래서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럼 186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이라는 거야. 요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대표적으로 뭐예요? 187조. 자, 187조는 우리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든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 틀을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법정시장권, 이거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법정시장권은 등기를 읽어봐요. 할 수 있는 사항. 그럼 법정시장권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다.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다니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봐봐요. 자, 아까 우습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채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네. 그러면 임차권은 결론적으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제3제 계기는 힘이 생겨. 무슨 력?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요 임차권은 대항력권주의 등기 이렇게 빠져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이걸 잡아야 돼요. 자, 이런 베이스를 깔아놨으니까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점유 취득시효. 이게 이제 올해 자, 점유 취득시효 자체가 또 올해 출제가 됐고요. 민법에서도 출제됐고 등기법에서도.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187조로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그러면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되겠죠.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거는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가보죠.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그래서 뭐예요? 1번하고 2번을 딱 줄을 꺼놔야 돼. 법률에 일어난 부동산 물권 변동 민법 186조. 자, 이번에 시효 취득으로서 245조 1항. 그래서 요 1번과 2번을 딱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여기는 요걸 반드시 추가를 좀 해놓으세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자,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라는 거예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여기 봐봐요. 자, 절차법상 등기 사항을 네 자로 얹지만 앞으로 읽어봐요.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등기 능력. 이제 용어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읽어봐요.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봐야죠.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임차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그렇죠. 그걸 판을 딱 깔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바운더리가 어디가 넓느냐? 자, 요거.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오늘 막 발음 안 되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넓잖아. 그러면 요거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고 요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네. 자, 그럼 한번 연습해봐요. 임차권은 그러면 임차권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언제나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그러면 임차권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래서 아마 박스 밑에다가 그 의미를 하나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박스 밑에 한번 볼까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나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 그림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밑에 자, 그러면 453페이지 가서 밑에다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쌍무계약은 읽어봐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어때? X. 왜 그럴까요?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 현상광고. 자, 다음 주 뭐이 2시부터 5시까지는 자, 계약법을 먼저 해요. 채권 계약법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해요.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계약법을 먼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약법. 자, 그리고 계약법 끝나면 물건 이제 민청으로 가고 물건법.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원장님이 민청 물건법 끝났으니까 계약법 해놓으면 또 원장님이 계약법 또 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서 민법 정직. 올해는 반복 효과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민법은 이제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거든.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게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야. 근데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자,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맞아요. 근데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이러면 틀려요. 이게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 현상광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 무슨 능력을 가져요? 권리 능력. 자, 이거 읽어봐요. 이게 말할 능력이네. 이 앞에 무슨 능력이?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률행위 능력이야. 그래서 행위 능력은 법률행위가 생략돼서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거든.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러면 세 분이 계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가 침을 질질 흐리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피성년 후견인이 돼. 제가 낭비배기 심해요.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어사 능력이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다. 맞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으면 언제나 어사 능력이 있다. 어때? X예요. 이게 나중에 책을 독해할 때 뭐에 상당히 도움. 그러면 봐봐요. 자,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 117조가 있네.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적어도 어사 능력만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잖아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리인은 적어도 어사 능력은 갖춰져야 되거든. 자, 여기 봐봐요. 미성년자 어사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해.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 그 행위 능력이 있으면 어사 능력이 있으면 권리 능력.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막 서둘러 가지 말고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여하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 점유 취득시효.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와야 돼. 그러면 실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죠. 이제 자, 이런 지문이 이제 문제를 접근해요. 주유소 켜놓기. 주유소 켜놓기. 자, 주유소 켜놓기 가면 주유소 가봤죠? 자, 차를 제가 집사람이 뭐가 있어요? 스파크가 있는데 저보고 뭐예요? 기름을 좀 넣어달래요. 서비스 거기 셀프에서 제가 넣어봤어야 알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가 없으니까 당신이 넣으라고. 당신이 그랬더니 당신이 어떨 때는 저는 그것만 지금 어떤 이제 집사람도 깜빡 하나 봐요. 기름 넣어놓고 뚜껑을 안 닫더라고. 그래서 이제 깜빡 뚜껑 닫으라고. 뭐예요? 저 세장가 보내지 말고. 자, 그래서 뭐예요? 요즘 공부 좀 하라고 그랬더니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나 먼저 죽으면 세자가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지금. 그래서 딱 한마디가 이거예요. 나 죽이고 놓고 나서 세장가 하려고 그러지.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자, 이혼은 안 하지만 재혼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재혼은 그런 재혼이 아니라 사별하고 나서 남들 해본 거는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지하철에서 막 뭐예요? 20분 동안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막 운동하니까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뭐예요? 운동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늦은 시간에 뭐예요? 운동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유소로 가봅시다. 여기 읽어봐요. 캐노피가 뭐예요? 지붕이죠. 지붕이죠. 자, 주유소 캐노피는 주벽이 없어. 그래서 주유소 캐노피는 읽어봐요.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건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는 게 아니라 주벽이 없죠. 캐노피가 지붕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와 관련돼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을 따져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갑니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 찾아봐요. 물건 동그라미. 자, 물건 동그라미. 그러면 물건 그러면 그 옆에다 써. 아까도 훈련하고 왔어요. 자,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야. 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 토지 옆에다 하나 써요. 토지의 논점은 대표적으로 토지의 논점은 이렇게 써놔요. 자, 필지 단위로 등기가 돼요. 필지. 첫 번째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필지 옆에다 써야 돼.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하천법이 바뀌어서 하천도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영위권이 뭐가 있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거는 영유물권이고 하나 더 한다면 임차권까지.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영유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거든. 그럼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사용수익 권능이 있거든. 그래서 뭐예요? 임차권까지 포함하면 용익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하천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영익권은. 그럼 왜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는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하천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하천에 이제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이 어떻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고 생각해봐. 자, 전세권 배타적 사용수익이죠. 물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그러니까 하천에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입니다. 자, 하천에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OX.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는 뭐밖에 없어? 영위권. 그러면 하천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을 찾아봤더니 저당권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저당권 툭 치면 점이 X. 배타적 점유를 안 하잖아. 그렇죠? 점이 X잖아. 점이 X. 자, 그러면 점이 X 세자로 원치면 또 다 까먹었네. 준점이라. 그렇죠. 준점. 자, 이 준이 뭐라고 그랬어? 너 점유하지 않잖아.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채 소유권을 저당권을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저당권이잖아. 다시요. 저당권은 뭐라고 해요? 점이 X. 세자로 원치면 준점이가 돼. 점이 S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겨나요. 반환은 안 돼요.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우리 점유권의 그러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 반환은 뭐가 필수니까? 점유가 필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중개사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하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OX. X죠. 뭐만 안 된다고 그래서 영위권만.
영위권만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문제예요? 박스 문제. 이제 이렇게 그리면 박스 문제예요. 자, 법무사 시험으로 갑니다. 자,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묶인 것. 그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적어놓을 거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적어놓을 거는 방조제. 방조제. 자, 여기 봐봐요. 방조제는 그러면 토지에 있어요? 건물에 있어요? 토지에 있어. 그거 항상 조심해야 돼. 방조제는 다음에 건물에 등기할 권리가 아닌 걸 골라라. 방조제. 방조제는 토지에 등기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방조제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방이 지목이지 방조제가 지목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기초 베이스야. 뭐 기초 베이스. 그러면 이제 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떠올라야 돼. 토지는 뭘로 써?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무슨 건? 영이권. 그러면 여기 방조제는 건물이다 토지다? 토지. 지목은 제방. 그래서 요 세 개는 그냥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딴 거는 안 외워.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기둥. 요거는 지붕. 자, 건축법상 건축은 건축물은 뭐예요? 지붕만 있고 주벽만 있고 기둥만 있으면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벽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 등기 능력이 없어.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건축물이 넓어요? 건물이 넓어요? 건축물이 넓어. 건물.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서 써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착성이 있어야 돼. 정착성. 정착이 돼야 돼. 정착.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애기 분단성이 있어야 돼. 애기.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 애자. 기자가 공기 기자. 밖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용도성에 건물의 용도에 맞아줘야 돼. 그러니까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정착성, 애기분단성, 그 다음에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건물로서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처럼 살아야 돼요?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조약돌처럼. 그렇죠. 조약돌. 남이 하면 쉬운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송혜 씨가 돌아가셨죠. 송혜 씨 다음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여자분 들어오셨죠. 요즘 힘들다고 일단 한 달 쉰다네요. 한 달에.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쉬운 것 같지만 뭐예요? 자기가 직접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도 딸리고 뭐도 딸리고 들어가 본다니까. 남이 하면 쉬운 것 같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서 그러면 애울 때 자 봐봐요. 그러면 둥글둥글 살아야 돼. 그러면 A적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써요. 뭐가 있죠? 지붕. 요거 뭐예요? 주벽. 그러면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등기가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개방형 축사야. 자, 개방형 축사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돈 사야 돼, 우사야 돼. 우사. 소 키워야 돼. 우사. 돈 사는 안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갖춰야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그러면 얘가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저도 강의를 할 때 건물로 등기할 때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할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애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주벽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풍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우사. 그러니까 요걸 외워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주벽이 없더라도 언제나 등기가 불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돼. 그렇잖아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다? 개방형 축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해야 돼. 그다음 단계는 자, 본인이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모델하우스 갖다 붙여볼까요? 모델하우스는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땡.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등기는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요걸 좀 외워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외움으로써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자,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짜가 무슨 가짜? 임시 간짜잖아. 그러니까 정착성이 없네.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OX. X. 등기법의 대상은 임목이 없어. 토지와 건물만 대상으로 해. 그러면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이게 들어가니까 X 이래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당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에 한한다. OX. 그렇죠. 한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뭐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잡아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맨 밑에 가로 2번을 먼저 봐요. 가로 2번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가봅시다. 올해는 이제 등기사항인 물건 요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죠. 다음 달 것은 아닌 물건에다 초점을 맞추고 자, 하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박스 453페이지 박스로 가서 자, 참고 표시로 하나 해놨어요. 자, 박스 밑에 자,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저 밑에 세 번째 줄 용의권 등기는 할 수 없다라고 딱 포인트야 그게. 자, 오른쪽 다시 와서 이번에 도로법상의 도로 찾아봐요. 도로법상의 도로 찾았어요? 예, 그게 사도라고 써요. 사도. 자, 국유재산 여러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국유재산 옆에다 써요. 자, 국유재산. 자, 요거는 쓰기 전에 좀 우리가 봅시다. 여기 봐봐요. 무슨 재산이에요? 잡종재산. 옛날에 잡종재산이 있었어. 잡종재산이 뭐냐면 국가로부터 떨어진 떨거지 재산.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떨거지 재산이야.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잡종. 이거 인권유린 단어거든. 우리 지금 다문화 가정이거든.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이 만나면 뭐예요? 이게 잡종이거든. 튀기. 그렇죠? 이게 속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잡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러면 잡종 재산을 뭘로 바뀌었느냐 써요? 일반 재산이라고 써요. 행정 재산은 안 돼. 국유 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에 한해서만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재산을 무슨 재산이라고 그런다? 잡종 재산. 잡종 재산은 명칭이 이제 바뀌어서 뭘로 봐야 돼? 일반 재산. 제 인권유리. 여기 봐봐요. 앞으로 잡종이라고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살색. 이것도 인권유린이야. 그래서 살색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살색. 자, 그러면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방조제. 방조제 밑에다는 뭐라고 써요? 자, 건물 토지라고 써요. 자, 유류 저장 탱크 사이로. 사이로가 뭐예요? 사이로. 네미콘. 크게 네미콘이 아니라 저장 창고 써요. 자, 가평에 가면 저기 하나께 많아요. 하나산이. 거기 가니까 사이로가 하나 보이더라고.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사이로입니다. 또 사이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흰눈 사이로. 그러기만 해봐. 그렇죠.
있는 사이로가 아니라 가장 찬 거라니까. 자, 노음용 고정실 온실, 그 다음에 비각, 비각 동그라미잖아요. 비각. 자, 비각. 자, 비각과 관련돼서는 거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상식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해.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밑에 요맘때 꼭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기 452페이지 밑에다 하나 써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전, 당, 각, 합. 우리나라는 집에 서열이 있어. 집. 와,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집에 서열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공통점은 집이야. 읽어봐요. 집, 전, 집, 당, 직, 각, 집, 합. 그렇죠. 자, 저 한번 불러봐요. 전하. 그래, 임금을 왕을 전하라고 그래요. 왕자를. 당하. 그 다음에 남바스리를 각하라고 그래. 각하. 그래서 각하라는 것은 남바스리라는 의미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얼마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학교 잘 안 나왔는데 뭐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예요? 자, 책을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말게 했어. 그래서 뭐라고 대통령 역대부터 대통령이라고 쓰라고 그랬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남바스리잖아. 남바스리. 합하라는 것은 뭐예요? 서열 네 번째.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봐봐요. 고종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종 아버지. 흥성대원군이잖아.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합하라고 불렀다고 쪽발이들이. 뭐라는 말씀인지 알겠죠? 합하라는 것은 서열 네 번째라는 거야. 서열 네 번째. 그래서 읽어봐요. 집전, 집당, 집각, 집합. 요 서열이 제일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어딜까요? 절, 사찰. 저 사찰 문 들어갑니다. 저 밑에 미륵전이야. 전. 옆에가 당이에요. 옆에가 오면 각이고 옆에 오면 각이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봐봐요. 앞으로 각하라는 단어 쓰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여유당 전서. 당이 서열 몇 위예요? 2위죠. 그러니까 여유당에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여유당 정서. 그러면 영의정 정도는 돼야 되겠네요. 양용이 영의정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여유당에서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그래서 뭐예요? 자, 여유당 전서라고 그러는 거야. 자, 우리 한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집현전. 그렇죠. 집현전에서 만들었죠. 1인만 머물러 있는데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우리 남자분들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자, 제 1정, 2정, 10정이 있어요. 10정. 그렇죠. 10정. 자, 1정이 뭐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게 뭐예요? 바로 1정. 1정, 2정, 3정이에요. 자, 먹이고 입고 쌓였으니까 총 쌓여야 돼, 안 쌓여야 돼? 쌓이죠. 이게 4정이거든. 여기 한번 봐볼래요? 군견이 뭐예요? 9정이네. 군인은 10정이네. 그래서 뭐예요? 자, 군대 가서 군인 보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개만 또 못한 인간이 군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군견 밑에 군인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비석. 이게 비석이야. 비석이에요. 비석이 이제 비석을 고정 볼지가 있어서 공기를 딱 넣어서 여기에 집을 져주거든. 비석. 여기에 이제 직각자가 돼. 집. 그래도 비석은 뭐예요? 서열 3번이네. 그래서 읽어봐요. 비각이네. 자, 비각은 정착성이 있네요. 자, 주벽도 있고 얘기 분당성도 갖췄네. 정착 용도성도 갖췄네.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비각이 바로 거기. 비각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거창하게 설명하게. 저기 군대까지 갔다 왔네. 군대까지. 거창. 자, 비각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자, 5번은 17회 때 우리가 출제됐고 6번을 가봐요. 6번. 자, 6번에 보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 줄잖아요. 규약상 공용 부분. 우리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 관리, 사무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니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거기 위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써놔요.
표제부. 자,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문제 나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게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정과 관리사무소는 즉 표제부만 두거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 1개월. 이제 갖다 붙여봐야 돼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무슨 등기다?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자,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10번 줄 거나요. 개방형 축사 이제 시작이에요. 개방형 축사는 아까 뭐예요? 여기 봐봐요. 자,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100제곱미터. 돈사 우사? 우사. 요 요건을 갖출 때만 원래는 200제곱미터인데 100으로 뭐에 다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전국 공시법 선생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했더니 자,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다. OX. 자, 그러면 X인지 O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다. OX. O죠. 자, 등기 능력이 뭘까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은 있다라는 거야. 단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우사.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은 있다. 맞죠? 등기는 가능하죠. 근데 요건은 뭘 갖춰야 돼? 100 우사.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시법 선생한테 뭐 이야기는 너 인마 공부 좀 해마. 너 등기 능력이라는 단어도 모르잖아. 등기 능력이 뭔데? 바로 등기 능력이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이잖아.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이 뭔데?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개방형 축사,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은 가능하죠. 등기는 할 수 있죠.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이게 뉘앙스 차이라는 거야. 이 뉘앙스 차이. 그래서 이것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는데 아니야, 맞는 이야기야. 너는 등기 능력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등기 능력이라는 것은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이거든.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게 등기 능력이거든.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죠?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단 요건은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우사, 돈사. 우사. 그랬더니 이제 봐봐요.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또. 우산이라고 써놓으면 안 돼요. 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집사자가 되죠. 집사자. 그럼 여기 봐봐요. 돈사, 돼지 돈자. 그래서 돈사는 안 돼요. 뭐만 돼요? 우산이 아니라 뭐예요? 우사.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